우리가 우주를 흥미로워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무한한 크기 때문입니다. 우주 안에는 무수히 많은 행성과 천체가 존재하며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무한한 우주는 정말 존재할까요? 나사의 우주탐사선 뉴 호라이즌호와 보이저 2호의 발견은 끝이 없는 우주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념을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탐사선이 광활한 우주에서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심플리 스페이스를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기다릴 동영상을 기대해주세요. 태양계의 가장자리.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의 가장 먼 구석에는 가상의 존재가 천문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의문을 제기하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성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일종의 수소벽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은하벽이 우리 조상 태양계의 물리적 종말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영역은 우리 태양의 방출 에너지가 더 이상 그곳에 축적된 질량을 관통할 만큼 강하지 않은 영역을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 행성계의 고정별은 은하계의 에너지원으로 간주됩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광선은 수백만 킬로미터의 공간을 관통합니다. 동시에 태양은 그 범위 내에 있는 행성과 천체에 긴급히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강력한 태양광선도 그 힘이 고갈되는 공간적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때부터 태양에너지는 더 이상 해당 영역에 존재하는 물질을 관통하거나 밀어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태양계의 끝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은하 경계의 한쪽에서는 태양풍의 마지막 흔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영역에서는 수소를 포함한 성간 물질이 다시 형성됩니다. 나사 우주탐사선의 발견. 이러한 은하계 가장자리의 존재는 오랫동안 과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술적으로 제한된 수단으로는 태양계 경계에 대한 과학적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의 우주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약 5년 전에 명왕성 주변을 통과했습니다. 뉴 호라이즌호가 태양계 산기스까지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희망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마침내 우리 행성계의 불길한 경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주선은 태양계의 가장 먼 구석에 추가 자외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관측을 통해 은하계 수소벽이 바로 근처에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미 1970년대 말 나사가 우주로 보낸 보이저 탐사선도 비슷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수집한 정보로 인해 더욱 뜨거운 추측이 쏟아졌지만 다른 천문학자들은 신중한 인내심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자외선의 존재는 태양계의 가시광선 한계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2호가 태양계의 경계를 발견했나요? 실제로 40년 넘게 우주를 탐사해온 보이저 2호는 약 2년 전 태양계의 불길한 가장자리를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우주탐사선이 지구로 전송한 데이터는 우리 행성계의 경계가 얼마나 숨막힐 듯 아름다운지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문제의 지역은 은하열 지옥과 유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거대한 뜨거운 플라즈마 덩어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이저 2호가 비행 중에 기록한 온도는 섭씨 49,000도 이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주선의 열 차폐막은 이러한 온도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습니다. 해당 플라즈마는 태양풍을 통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저 2호가 이 매혹적인 지역에 머무는 동안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는 현재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에서 거의 18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주 탐사선이 뜨거운 플라즈마 벽에 갇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우주선은 여전히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정말 끝이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 태양계가 눈에 보이는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패턴이 일반적으로 우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빠르게 제기됩니다. 과거에 과학은 우주가 점점 더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느 공간으로 팽창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만약 우주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면 우주 어딘가에 닫힌 우주 뒤쪽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실감나게 만들려면 우주를 작은 건물로 상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밀폐된 집안에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나 발코니가 있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풍선 비유. 이것은 소위 우주론적 원리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간단히 말해 우주에 분포하는 물질은 관찰자가 그것을 보는 관점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등방성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 우주가 등방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주론적 원리는 물리법칙이 우주 전체에서 동일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따르면 우주에 뚜렷하게 정의된 가장자리의 존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물리적 구조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를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종종 지상의 비교를 사용합니다. 작은 곤충이 표면에 앉아있는 풍선을 상상해 봅시다. 이 작은 동물은 이제 풍선의 명확한 끝에 도달하지 않고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충에게는 주변 환경이 사실상 무한한 것처럼 보입니다. 풍선의 표면은 결코 무한히 큰 물체가 아니지만 이 작은 동물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장자리나 중심이 없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풍선 비율을 우리 우주의 본질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주는 어느 공간에서 팽창할까요? 하지만 우리 우주는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어떻게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상의 차원에 대한 이해와 작별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무언가가 성장하면 3차원 공간으로, 다시 말해 바깥쪽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나 정의에 따르면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 구조이며 외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주는 주변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우주의 영역을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은하계의 방향으로 460억 광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경 밖의 모든 것은 지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점점 더 팽창하고 있고 개별 천체 사이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을 늘릴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달리 우주가 여전히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점진적인 팽창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할까요? 우주가 무한한 구조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주가 실제로 더 높은 차원에서 스스로를 감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 우주가 4차원 공간으로 둘러싸인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연구자들이 하늘의 반대편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두 점을 찾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곡선 우주 이론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주의 공간적 본질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인류를 사로잡을 것이며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와 우주의 본질에 관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안 또는 피드백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